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 농막의 설치 시 주의할 점과 농막이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신고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농막이라는 게 요즘에 정말 핫하잖아요. 많이 찾으시고 또 농막 하나 갖고 싶어 하시고 내가 농지가 있는데 그냥 농지로 놔두기에는 조금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나도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저렴한 가격에 잠깐씩 쉬었다 오고 농사도 짓고 영농 체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즐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농막에서 이러이러한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흔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고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농막은요, 지자체 해당 민원실이요. 즉 면사무소 같은데 그런 데에서 이제 또 어떤 데에서는 군청에서 직접 받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해당 면사무소에서 대부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농막 신고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 농지였을 경우에는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가 면사무소에 가면 배치돼 있어요. 그거 하고요. 평면도 대충 지적도 같은 거 있잖아요. 지적도에다가 좀 확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앉히겠다 하고 하는 그 평면도하고 그 어디에다 앉히겠다는 배치도 같은 거. 또 등기부등본, 토지용 확인을 하고 약간의 돈은 별로 들어가지 않고요. 배치도나 평면도는 별로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돼요.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대신에 농막의 사이즈만큼은 3m, 6m, 3m, 6m씩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데크 같은 것도 그려놓고 요란스럽게 그리지 마시고요. 딱 농막만 그려주세요. 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같은 경우는 정식 건축물이 아니니까 가설건축물입니다. 3년만에 한 번씩 신고하는 가설건축물이에요. 해당 그 관서에 가시면은 면사무소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돼 있으니까 그냥 보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내 땅의 소유주라고 증명하는 거니까 등기부등본 하나 띄워가지고 가시고요. 또 내 땅이 아니었다. 내 동생은 내 지인들의 땅이었는데 내가 농막을 짓고 싶다. 그럼 그분들의 위임장이란 사용승낙서라든지 그 인감증명을 하나 첨부해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핫하죠? 그린벨트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꼼짝 못했죠?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 못 짓는다고 생각하셨죠? 가설건축물 못 하신다고 생각하셨죠? 그린벨트 내에서는 간혹 그런 거 요구하시는 관청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이 돼 있나. 그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로 거기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접수 비용 같은 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한 돈 10,000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 면허세 조금 내고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오면은 지하수를 파셔도 되고요. 상수도가 들어서 상수도 신청했는데 그걸로 해서 신고 필증이 나오면 그걸로 상수도 신청해도 돼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신고 필증이 나오면 그걸로 해서 농업용 전기 신청하세요. 농업용 전기 신청하시면은 한전에서 전기공사 업체, 그건 전기는 전기공사 그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신고 필증 주고 농업용 전기 신청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은 할 겁니다. 해주고 그러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 돼서 그러고 나서 농막을 내가 가령 외부에서 사오시든지 현장에서 지으시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지나면은 다시 또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땅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은 그 신고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땅이 아니라고 했을 때 땅 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나 사용승낙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린벨트 같은 데에서는 일반된 데서 그런 거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린벨트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에 농지에 농막을 짓는 게 대유행이거든요. 대유행인데
앞으로 어떤 지자체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상 돼야 농업인으로서 인정이 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면적으로 따지면 300평 정도가 되죠. 300평이 넘는 데서 농막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너무 조그만 데다가 100평 뭐 50평 된다가도 농막을 얻는 경우가 많고 너무 농막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규제를 하려고 움직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요즘 농막이 관청에서 볼 때도 굉장히 핫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기 때문에 혹시 면적이 그보다 좀 300평 1000평방미터 작 300평 이하이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나의 지혜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농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99% 농막이 전기 판넬을 많이 갑니다. 그냥 전기이기 때문에 간편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 점 한 가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 전기 판넬은 바닥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밖에다 보일러실도 따로 줘야 되니까 유보부 소지가 많으니까 화장실 같은데 간단하게 가스 보일러 같은 거 놓으면은 그래가지고 온수 보일러를 활용을 하시면은 따뜻한 물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또 실내 공기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단열만 잘 된다면 단 조건은 단열이 잘 되는 농막, 싼 농막 말고요. 그냥 대충 지어놓는 농막 말고 단열을 잘 돼 있는 농막을 갖다가 설치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총 층고 높이는 4m 이내입니다. 우리 건축법에 한 개 층을 4m로 잡고 있거든요. 4m가 넘어가면은 그 법을 가설 건축물에서도 2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합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6평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재설치할 때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와서 보면은 이거 위법이네요. 4m 넘어가네요 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 아까 바닥 콘크리트 절대 치지 마시고 지붕 조립식으로 언제든지 떼낼 수 있게 데크 지붕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데크도 몸체하고 농막하고 한꺼번에 일체형으로 만들지 마시고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게, 엄격히 따지자면은 지붕을 한다든지 밑에 데크를 깐다든지 그건 불법이거든요. 보통 요즘에 묵인을 해줄 뿐이지 그게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신고서 나오면 바로 신청하시고 주변에 상수도가 있으면 상수도도 이 신고서 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농막은 주거용이 아닙니다. 주거용이 아니고 농업시설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농산물 보관이라든지 내가 잠깐 쉬고 간이 취사시설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 거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정화조 문제는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많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 주의 깊게 보시고 농막 설치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신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막 설치하러 가셔서 굉장히 조심할 점 한 가지, 제일 먼저 나는 농사를 짓고 잠깐 며칠씩 쉬었다 가려고 농막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건 절대 금기입니다. 왜? 농지법 시행규칙에 분명히 주거용이 아닐 것이다 라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 낮에 잠깐 쉴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며칠씩 와서 잘 주무시고 가시는 거 그거 허용 안 됩니다. 내가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저녁에 와서 자겠습니다 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지 지금 농막에서 지금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공무원들이
일손이 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할 수 없고, 또 농사를 짓다가 보면 피곤하니까 멀리 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 집에까지 가기 피곤하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지, 잠깐 주무시고 가겠지 하고 허용해 주는 거지 적법한 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그냥 며칠씩 와서 자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고, 법이 허용해 주는 거하고 묵인해 주는 거하고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하고 묵인해 주는 경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점 잘 주의하시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착오를 범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축업자들이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쁘게 지어서 빨리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층고가 뭐 5m, 4m, 55m, 뭐 6m까지도 올리시는 분도 계셔요. 요거 굉장히 조심하세요. 요거 분명한 위법입니다. 다음 신고할 때 거의 8, 90% 이상이 다 걸립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나와보거나 또 그렇지 않고 해당의 이장님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걸리면은 반드시 그 철거 대상이 되니까 층고 높이는 4m 이내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래야 4m 이내가 돼야 또 나중에 이걸 다른 데로 옮겨갈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주말주택이 아니죠. 그 농사를 짓다가 잠깐 쉬었다 가고 또 그렇게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막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 또 약간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은 먼저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되겠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내 강의가 조금 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 알림 버튼도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올라가면은 반드시 띵동하고 먼저 뜨거든요. 그리고 매물 정보도 가끔 제가 드려요. 매물 정보도 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도 좀 신이 나겠죠. 우리 회원수가 늘어나니까. 그 나이 먹어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구독자 수가 제법 많이 늘어서 요즘 저도 좀 신이 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